2026 U23 아시안컵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회는 본래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2년 뒤부터는 이제 4년 주기로 올림픽에 맞춰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이제 관심을 받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성인 국가대표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만의 대회이기 때문에 나름 좀 위상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대부분 프로리그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수준 높은 선수들은 거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이렇게 동아시안컵 대회가 있을 때 해외파들은 거의 출전하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뚝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U23 아시안컵은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나 중국이 얼마나 축구가 발전하고 있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대회가 열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축구 소식을 전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 조에 4팀씩 4개 조로 묶어서 조별 경기 후 곧바로 8강전부터 토너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은 C조에 속해 있는데 이란, 우즈베키스탄, 레바논과 한 조입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이란을 상대했는데 에이스 미드필더 강상현이 전반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큰 변수가 생겼고 양 팀은 골을 넣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레바논의 경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아슬아슬하게 3대2로 승리하면서 조 1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 8강까지는 일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일본은 B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차전 시리아를 상대로 5대0 대파를 시키면서 부러울 정도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어떤 팀도 일본을 상대하고 싶진 않겠죠. 일본은 A조 2위 팀을 만날 확률이 높은데 이 A조에 바로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 속해 있습니다. 베트남은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복병 요르단 그리고 키르기스탄과 한 조입니다. 베트남은 1차전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요르단을 꺾어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하필 사우디아라비아가 키르기스탄과 졸전으로 1대0 겨우 승리를 했다 보니까 베트남은 조 1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목표가 조별리그 1위, 2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8강 진출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조 2위만 해도 8강 진출인데 B조에서 일본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 2위가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베트남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1위를 하고 일본도 조 1위를 하는 것과 베트남이 2위를 하고 일본도 조 2위를 해버리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 1위가 유력하다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결과를 낼지 알 수가 없어요. 네. 한국이 이란전을 볼 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탈락을 해버려도 이변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이 어쨌든 8강을 진출했다고 전제할 때 그럼 8강 상대는 누구냐? 어떤 팀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U23 아시안컵에 참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지금 U23 대표팀, 근래 들어서 중국에서 가장 강한 전력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친선전에서 중국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공식전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진 않지만 한국이 중국에게 졌습니다. 네. 이번 이민성호의 기대감이 더 추락한 이유 아시겠죠? 네. 중국의 전력이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네. 중국 내 기사들로 자화자찬일 뿐이고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뚜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속한 D조는 이라크, 호주, 태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이란, 일본을 피한 것만으로도 행운이긴 하죠. 중국은 이 조편성만으로도 8강 진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대회 5번을 치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8강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만큼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은 풋볼 채널에서는 중국은 사상 최고의 조편성이다. 이번에는 역사적 저주를 깰 수 있을까라고 했고, 노골적으로 최고의 조편성이 우연이냐 아니면 AFC의 의도적인 도움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주제를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파 랭킹 93위 팀이 뭐 8강을 자신하듯이 말하면 진짜 바보죠. 네. 중국의 1차전은 이라크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게 됐는데 전반전 상황은 정말 끔찍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뭐 조심스러운 운영? 네. 둘 다 라인을 내려서 상대가 실수 나오면 그걸 역습하면서 골을 노리는데 그래봤자 뭐 역습을 또 하면 상대도 입이 수비 벽이 두텁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 득점하는 게 정말 어렵겠죠. 네. 더 대놓고 라인을 내린 건 중국이었고 더 득점이 가능할 수 있었던 뭐 상황도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있었는데 특히 골대 앞에서 맘먹고 찬볼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거 네, 정말 중국다웠습니다. 점유율이 이라크 60대 중국 40. 양 팀에서 나온 슈팅 총수가 3개라고 하기도 하고 뭐 5개, 6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들이 지금 메이저 월드컵 결승전 치르듯이 그냥 조심스러운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미치게 졸리는 경기. 지금 제 눈 지금 빨간 거 보이시죠? 네. 솔직히 이 경기를 리뷰하는 것도 중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전제이긴 한데 비기면 어떡하죠? 네. 전반을 마치고 중국 매체를 확인해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이라크의 스쿼드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라크가 중요 선수들이 클럽에서 차출 반대가 일어나면서 전력이 더 떨어진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이 경기 초반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되었는데 그게 헤드라인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 경기는 너무 루즈해서 중계진들도 조용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청하고 있는 게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소림 축구를 해라. 그냥 좀 중계진은 이 두 팀의 전력이 대회 최하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예측하기까지 했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부터 뭐 종료가 더 가까워지니까 좀 공방이 좀 생겼는데 제대로 대표팀을 꾸리지도 못한 이라크가 중국 골문을 더 많이 두들겼고 중국 골키퍼의 선방이 중국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최종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 네, 93위 중국은 귀한 승점 1점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팬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 전체를 봤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다. 첫째, 감독이 무능하고 둘째, 선수들도 무능하다. 도대체 어떤 코치가 이런 전술을 가르쳤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정말 최악이다. 상대가 공격해 올 때 압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페널티 에어리어 가장자리로 물러나서 이라크가 슈팅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중국 선임 대표팀과 똑같은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 몇몇 선수들의 볼 컨트롤과 패스 동작이 너무 어수선해서 보는 내내 짜증이 났다.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중국 대표팀은 지난 5번의 U23 토너먼트에서 총 2승 13패를 기록했다. 이게 중국의 현실이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라크는 최상위권 팀이고 우리는 4부 리그 팀에 불과하다. 무승부만으로도 이미 이변이 일어난 거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중국 선수들의 기량은 평균 수준이고 감독은 선수 교체와 전술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커지는 법이다. 상대팀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해오면 곧바로 롱볼을 시도하고는 다시 상대에게 공을 넘겨준다. 무작정 롱볼만 차는 게 전술이냐? 이게 중국 선수들의 실력 수준이야. 더 이상 감독을 탓하지 말자. 신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 진흙은 언제나 진흙일 뿐이다. 무승부도 운이 좋았다. 이라크와 비교하면 우리 팀의 기술은 너무 미흡했다. 팀워크, 체력, 속도까지 모든 면이 뒤처졌다. 골키퍼 빼고 다 쓰레기였다. 감독도 포함이다. 경기 내내 백패스 아니면 롱볼이었다. 태국과 만나면 무조건 패배할 것 같다. 중국 뭐 이러면 또 탈락각인가요? 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